안녕하십니까. 이제 랩뷰를 시작하시거나 랩뷰를 사용하고 있는데 좀 더 체계적으로 배우자 하시는 분들께 조금나마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 정기적으로 랩뷰 관련된 동영상 강좌를 업로드하고 있는 랩뷰 마스터 유튜브 채널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구독자분들께서 질문하신 내용 중에 클러스터를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질문하신 게 있는데, 이 클러스터를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간단한 실습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강의를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을 해주시면 영상을 제작하는 데 큰 힘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관련된 실습 코드는 네이버 카페를 통해서 업로드하고 있으니 소스 코드가 필요하신 분들은 네이버 카페를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관련된 영상을 처음 접하시는 분들은 이제 랩뷰라고 하는 프로그램이 이제 어떤 프로그램인지 궁금하실 텐데요. 자, 랩뷰는 이제 기존의 텍스트 기반 언어하고 유사하게 사용자 인터페이스와 실제 기능을 구현하는 이 워크스페이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랩뷰 같은 경우는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이제 구현하기 위한 워크스페이스로 프론트 패널이라고 하는 것을 제공하고 있고, 그래서 프론트 패널 상에서는 이 왼쪽과 같이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꾸밀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 기능을 구현하는 부분과 관련돼서는 블록 다이어그램이라고 하는 워크스페이스를 제공해서 오른쪽과 같이 그래픽 기반의 함수들을 불러와서 코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랩뷰 같은 경우는 이제 다른 텍스트 기반 언어에 비해서 메리트가 있는 게 뭐냐면, 일단 그 프로그래밍을 하기 위한 이제 구성 요소를 알아야 될 항목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10가지 미만의 어떤 항목들만 아신다고 하면은 초보자분들도 아주 손쉽게 원하는 기능을 짧은 기간에 이제 구현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 이제 대학원이나 아니면 뭐 다양한 랩실에서 피저빌리티를 검증하실 때 이 랩뷰와 그 다음 이 랩뷰 소프트웨어 플랫폼을 제공하는 내셔널 인스트루먼트라고 하는 회사에서는 하드웨어 플랫폼도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NI라고 하는 회사에서 제공하고 있는 다양한 하드웨어 플랫폼과 함께 이 소프트웨어 플랫폼을 이용하신다고 하면은 단기간에 원하는 피저빌리티를 쉽게 구현하실 수 있고, 해외에서는 이 관련된 솔루션을 이용을 해서 완제품 형태의 제품을 운영하는 소프트웨어로도 랩뷰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아직까지 이 랩뷰를 사용해 보시지 못하신 분이 계시다고 하면은 이번 기회에 랩뷰에 관심을 가지셔서 한번 랩뷰를 사용해 보시는 것을 추천드리겠고요. 이 관련된 채널에는 이 랩뷰를 응용할 수 있는 분야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설명해 준 동영상 강의와 그리고 랩뷰 소프트웨어를 다운받아서 설치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동영상 강좌가 있으니까 관련된 영상을 참고하셔가지고 한번 따라서 진행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본론으로 들어와서 구독자분 중에 한 분께서 이런 질문을 하셨습니다. 자, 왼쪽과 같이 클러스터 형태로 컨트롤을 만든 다음에, 그러니까 5x5죠. 그러니까 행과 열이 이제 5x5 테이블로 구성되어 있는 이제 클러스터를, 자, 클러스터의 원소는 이제 분리형 컨트롤이 되겠고, 25개의 분리형 컨트롤이 이제 5x5 테이블에 있는데, 현재 보이는 화면과 같이 흰색과 짙은 파란색이 표현이 됐을 때, 내가 원하는 조건을 만족하기 때문에 이 경우에 게임을 이제 종료하겠다, 게임 오버라고 하는 단일 버튼 대화 상자를 띄우고 싶다고 질문하셨습니다. 그런데 구독자분께서는 이제 간단하게 이 클러스터를 이제 내가 현재 보여주고 있는 이 클러스터에 대해서, 클러스터 값에 대해서 상수를 하나 만드신 다음에 그 상수 값과 클러스터를 비교 함수를 이용해서 이제 비교를 해서 그게 맞는지 틀린지를 체크하려고 하셨는데요. 단순하게 이제 비교 함수를 사용하시게 되면은, 비교 함수 같은 경우는 입력으로 원소를 인가하실 수도 있고 1차원 배열을 인가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1차원 배열을 인가하시게 되면은 출력으로도 1차원 배열 데이터가 나오기 때문에 이 1차원 배열 데이터를 다시 내가 원하는 형태로 가공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실습할 내용은 하나의 화일 루프에 이벤트 구조가 들어있는 일반 디자인 패턴을 운영할 거고, 이 클러스터 컨트롤 값이 변경이 됐을 때마다 다음과 같은 코드가 수행이 될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사용한 방법은 뭐냐면, 클러스터를 일단 1차원 배열 형태로 변경을 해줄 겁니다. 그래서 클러스터를 배열로라고 하는 함수가 있어서 이 5x5, 그러니까 25개의 원소를 갖고 있는 클러스터에 대해서 이거를 1차원 배열로 바꾸는데, 클러스터의 원소의 데이터 타입은 불리언이기 때문에 다음과 같이, 자, 불리언 데이터 원소를 갖고 있는 1차원 배열로 나오겠죠. 그리고
이 아래쪽 같은 경우는 상수를 하나 만들어서 현재 이 조건에 해당하는 상수를 클러스터 상수로 표현한 거고요. 그래서 두 개를 자 배열로 바꿨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는 두 개를 일단 배열로 바꾸고 나서 포르프를 이용을 해서 포르프는 입력으로 배열을 인가하시게 되면은 오토 인덱싱 기능이 활성화되기 때문에 이 포르프 안에서는 각각의 원소를 인덱스를 일씩 증가하면서 뽑아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여기에서는 우선은 클러스터를 배열로 바꾼 다음에 비교 함수를 사용했는데 순서를 바꾸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개의 순서는 바꿔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데 바꿀 경우가 더 코드의 복잡도가 더 낮아지기 때문에 실습을 할 때는 이 비교 함수를 바깥쪽으로 빼고 자 운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포르프 안에서는 자 불리언 값을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할 거냐면 불리언 원소가 25개이기 때문에 만약에 이 조건을 만족하는 경우에는 자 불리언을 0 또는 1로라고 하는 함수를 이용해서 각각의 불리언 값을 0이나 1로 변경을 해줄 겁니다. 그런데 비교 함수의 출력 값에 이 불리언을 0 또는 1로 함수를 사용하시게 되면은 같은 경우에는 1이 나오겠죠. 그렇기 때문에 완전히 일치하는 경우에는 25라고 하는 다 더했을 때 25라고 하는 값이 나오겠죠. 그래서 포르프의 출력 값을 배열 원소 더하기 함수를 이용해서 전체를 다 더해 주시면 그 더한 값이 25하고 같은 경우에는 내가 게임을 종료하고자 하는 조건을 만족하기 때문에 다음과 같이 케이스 구조를 이용하셔가지고 케이스 구조의 참 조건에 해당하는 이 단일 버튼 대화 상자를 이용해서 게임 오버라고 하는 메시지와 OK라고 하는 버튼을 표시해 준 다음에 OK 버튼을 클릭하시게 되면은 이 화일 루프의 정지 조건을 참을 만들어서 정지시켜 주시게 되겠죠. 만약에 25하고 같지 않은 경우에는 아무 동작도 하지 않고 화일 루프의 정지 조건은 거짓으로 운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론은 이 정도로 마치겠고요. 실제 실습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탕화면에서 새로 만들기 폴더에 클러스터 사용하기 03이라고 하겠습니다. 자, 클러스터 관련된 동영상 강좌를 벌써 이제 세 번째 진행하게 되기 때문에 제가 03이라고 표현했고요. 자, 경로를 복사하신 다음에 자, 새 VI에서 자, 컨트롤 S를 누르시겠고요. 자, 경로를 붙여 넣으시겠고, 자, 테스트할 VI 이름도 동일하게 하겠습니다. 우선 자, 프론트 패널을 좀 꾸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컨트롤 팔레트에서 불리언 컨트롤 원소를 사용할 건데 이제 클래식에 가보시게 되면은 클래식 불리언에 가보면 평평한 사각 버튼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걸 한번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프로퍼티에서 우선 라벨은 보이지 않도록 하겠고요. 크기는 한번 50에 50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적당하네요. 그러면은 자, 이걸 이용하도록 하겠고, 그 다음에 프로퍼티에서 오프일 때는 흰색이고요. 자, 온일 때는 뭐 이런 색깔로 한번 바꿔볼까요? 자, 이런 식으로 바꾸도록 하겠고요. 그러면 이 관련된 거를 이제 25개를 다 만들어야 되겠죠. 하나 복사하시겠고, 두 개 복사, 하나 더 복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5개를 선택하신 다음에 위쪽 경계 맞춰 주시겠고요. 그 다음에 간격을 자, 조밀하게 하기 위해서 최대한 조밀하게 러프하게 맞춰 주십니다. 자, 이렇게 러프하게 맞춘 다음에 선택하시고요. 자, 수평 중심을 하시게 되면은 간격이 맞춰지겠고, 이거를 자, 하나 또 복사하겠고요. 자, 이렇게 하고 또 자, 두 줄을 복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러프하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줄 더 복사할게요. 자, 이렇게 한 상태에서 자, 5개를 선택하시고요. 자, 왼쪽 경계로 맞춰 주시겠고, 자, 5개 왼쪽 경계. 자, 각각을 자, 열을 선택하신 다음에 왼쪽 경계로 맞춰 주시겠고요. 다음은 행을 선택하신 다음에 위쪽 경계를 맞춰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선택을 해서 자, 얼라인을 맞춰 주도록 하겠고요. 자, 이렇게 맞춘 상태에서 자, 실버에서 데이터 컨테이너에서 클러스터를 하나 불러오시겠고요. 클러스터 안에 이 관련된 25개의 불리언 컨트롤을 입력을 인가해 주시겠고요. 테두리 누르신 다음에 자동 크기 조정에서 크기에 맞게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시겠고요.
자, 그리고 이 관련된 1호에서 나와 있는 내용과 동일하게 색상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자, 나머지는 다 남색으로, 짙은 파란색인가요? 자, 이렇게 선택하시면 되고요. 우선 선택하신 다음에 편집에서 선택된 값을 기본값으로 설정을 해주시겠고요. 현재는 인디케이터로 되어 있는데, 자, 마우스 오른쪽 클릭하신 다음에 컨트롤로 변경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자, 코드를 완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드는 하나의 화일 루프 안에서 자, 이벤트 구조가 들어있는 일반 디자인 패턴이 되겠습니다. 자, 이벤트 구조를 추가하신 다음에 이벤트 코드 테두리에서 이벤트 케이스 추가하신 다음에 EVI를 선택하시고요. 패널 닫기 물음표를 선택하고 확인을 누르신 다음에 버린 물음표 값은 참값으로 해서 이 패널 닫기 물음표라고 하는 건 뭐냐면, 실행을 하시게 되면 우측 상단에 X 모양을 클릭하는 이벤트를 말합니다. 그래서 그걸 클릭했을 때 이 VI를 완전히 종료하지 않겠다는 의미가 되겠고요. 자, 그래서 자, 화일 루프의 정지 조건은 이때는 참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 그리고 가운데 흰색 점이 있다는 것은 연결이 되어 있지 않다는 의미가 되겠고요. 그래서 입력 터미널을 추가로 연결해 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래서 이 관련된 부분이 어떻게 동작하는지 한번 간단하게 살펴보면은, 자, 실행을 하시게 되면은, 자, 다음과 같이 실행이 되어 있는데요. 이때 우측 상단의 이 X, 닫기라고 하는 이 버튼을 클릭하시면은 패널 닫기 물음표라고 하는 이벤트가 발생하겠고, 이때 버린 물음표 값을 참으로 하시게 되면은 VI가 완전히 닫히지 않고 그냥 동작이 정지가 됩니다. 그래서 자, 누르시게 되면은 VI는 완전히 닫히지가 않죠. 자, 이 상태에서 자, 어떻게 할 거냐면, 우선 VI가 실행이 될 때마다 이 클러스터의 디폴트 값을 현재 설정 값으로 운영할 겁니다. 그래서 자, 생성에 자, 프로퍼티 노드의 값을 이용하셔가지고 자, 쓰기로 변경하신 다음에 현재 값을 자, 디폴트 값으로 항상 설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생성에 상수하시게 되면은 디폴트 값이 설정이 되는데, 테두리를 더블 클릭하시게 되면 이렇게 작게 표시를 하실 수가 있게 되어 있고요. 자, 이 상태에서 자, 이벤트를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벤트 케이스 추가하셔가지고 자, 클러스터의 모든 원소의 값이 변경이 됐을 때 자, 이벤트를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관련된 케이스에 클러스터를 넣어 주시겠고요. 화일 루프의 정지 조건은 일단 대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새 값과 그 다음에 내가 원하는 값은 여기 상수로 만들어 놨죠. 그래서 이거를 하나 복사하신 다음에 1호하고는 좀 다르게 자, 비교 카테고리에서 같음 함수를 이용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같음 함수를 먼저 이용하겠고요. 자, 같음 함수의 입력으로는 1차원별 또는 클러스터 형태로도 인가를 해 주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클러스터로 인가를 해 주시게 되면은 출력으로는 각각의 클러스터의 원소의 비교 결과값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클러스터 형태로 나와 있는 거를 자, 클러스터를 배열로라고 하는 함수를 이용해서 1차원 배열로 바꿀 겁니다. 그래서 자, 클러스터에 가보시게 되면은 자, 클러스터를 배열로라고 하는 함수가 있습니다. 이 함수를 하나 불러오시겠고요. 자, 라벨 보이게 하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렇게 하시게 되면은 자, 1차원 배열 데이터가 나오는데, 이때 포르프를 이용을 하셔가지고 자, 포르프의 입력으로 관련된 값을 인가해 주시게 되면은 오토 인덱싱 기능이 활성화되는 거죠. 그리고 포르프 안에서는 자, 불리언 카테고리에 가보시게 되면은 불리언 값을 0 또는 1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불리언을 0 또는 1이라고 하는 함수가 있어서 관련된 함수를 이용해서 자, 불리언을 숫자형 데이터 타입으로 변경을 해줍니다. 자, 이렇게 해주시겠고요. 그래서 이 출력 결과 값을 자, 1차원별 데이터가 나오게 되겠는데, 이거를 자, 숫자형 카테고리에 가보시게 되면은 자, 배열 원소 더하기라고 하는 함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된 함수를 이용해서 이 원소를 전부 더해 주시는 거죠. 자, 라벨 보이게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했을 때 그 값이 지금 클러스터의 원소가 25개죠. 그래서 이 값이 25하고 같은지를 체크하는 거죠. 자, 같음 함수를 이용해서 이 값이 자, 25하고 같은지를 체크하는 거죠. 그래서 케이스 구조를 이용하셔가지고 같은 경우에는 자, 게임을 종료하라는 메시지를 띄우면 되겠죠.
자, 같은 경우에는 단일 버튼 대화 상자, 자, 대화 상자엔 사용자 인터페이스에서 단일 버튼 대화 상자를 하나 불러오시겠고요. 여기에 메시지로는 게임 오버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자, 버튼 이름은 OK라고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주시겠고요. 두 개를 선택하신 다음에 오른쪽 경계로 맞춰주시겠고, 다음으로는 여기에서 자, 주석으로 단일 버튼 대화 상자라고 주석을 달아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때는 자, while 루프의 정지 조건은 참이 돼야 되겠죠. 그래서 다음과 같이 참으로 해주시겠고, 25가 아닌 경우에는 자, 아무 동작도 하지 않도록 운영하시면 되겠죠. 자, 코드를 최적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자, 이렇게 하시게 되면 이제 모든 코드가 다 구현이 완료가 됐고요. 실제 동작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필요 없는 것들은 보이지 않도록 하겠고요. 자, 컨트롤 팔레트도 닫도록 하겠습니다. 자, 실행을 하시게 되면은 우선적으로는 관련된 값이 초기 값으로 자, 설정이 되겠고요. 값을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부분을 자, 클릭하시게 되면은 자, 내가 원하는 그 클러스터의 원소값과 다른 경우이기 때문에 아무 동작도 하지 않죠. 그런데 이걸 다시 클릭하시게 되면은 원하는 조건을 만족하기 때문에 다음과 같이 게임 오버라고 하는 단일 버튼 대화 상자가 활성화가 되고 OK 버튼을 누르시게 되면은 VI가 정지가 되도록 운영하실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간단하게 자, 불리언 원소 25개를 가지고 있는 자, 클러스터 입력 컨트롤에 대해서 내가 원하는 설정이 만족하는 경우에 게임을 종료하는 방법에 대해서 클러스터를 배열로라고 하는 함수와 그 다음에 자, 불리언 원소를 갖고 있는 1차원 배열을 자, 숫자형 데이터 타입으로 바꾸기 위해서 불리언을 0 또는 1로라고 하는 함수와 그 다음에 1차원 배열 데이터를 합해 주기 위해서 원소를 더하기 위해서 배열 원소 더하기 함수를 이용해서 내가 원하는 조건을 만족하는지 여부를 체크하는 방법에 대해서 구현해 보았습니다. 이번 강좌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